연구실 조명이 깜빡거리며 모니터가 갑자기 검게 변했다. 나는 한때 과학이 우리의 바다를 구할 수 있다고 믿었다. 남편 태민과 나는 태평양 전역의 유해한 조류 번식을 추적하며 해양 역학에 우리의 삶을 바쳤다. 우리는 서울대학교에서 박사 연구 중에 만났고 한밤중 현미경 세션과 새벽 샘플링 탐험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했다. 우리의 결혼은 우리의 열정을 하나의 목적으로 합쳤고 우리의 연구와 유대 모두를 강화했다. 그의 뛰어난 지성은 나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보완하여 우리 둘 중 어느 누구도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돌파구를 만들어냈다. 태민이 아버지로부터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기 전까지 우리의 파트너십은 번창했다. 박씨 노인은 제주도에 혁신적인 양식장을 설립했고 지속 가능한 어업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태민은 우리의 연구를 실용적인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매료되었다. 이 기회는 최첨단 과학과 가족 화해를 결합한 완벽한 기회처럼 보였다. 나는 서울에서 우리의 대학 약속을 마무리하는 동안 그는 제주도로 이전했다. 그 후 몇 달 동안 그의 메시지는 점점 더 흥분되면서도 이상하게 암호같이 되어갔다. 그의 마지막 전화는 폭풍 묻히는 2월의 밤에 왔다. 연결 상태는 끔찍했고 그의 목소리는 부자연스럽게 긴장되어 있었다. 그는 시설, 기록에서 알람이 울리는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언급했고 그것은 해녀 프로젝트에 관한 것이었다. 그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통화가 끊겼다. 나는 계속해서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공식 보고서는 3일 후에 도착했고 일상적인 샘플 수집 중 다이빙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건은 의심스러울 정도로 효율적으로 종결되었고 내게는 점점 더 많은 질문과 공허한 아픔만 남겼다. 장례식은 낯선 얼굴들과 연습된 조의로 가득 찬 혼란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진심으로 비통해 보였지만 그의 의부서머니 고선희 여사는 식내내 굳은 태도를 유지했다. 그녀는 모든 연구 권리를 그들의 회사로 이전하는 서류와 함께 나중에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지적 재산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결코 그녀의 눈까지 도달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지속적인 압력에도 불구하고 슬픔이 나의 판단을 흐렸다고 주장하며 아무것도 서명하지 않았다. 나는 비밀리에 조사를 계획하면서 그 서류는 손대지 않은 채로 남겨두었다. 그의 죽음 이후 몇 주 동안 수면은 나를 떠났다. 나는 숨겨진 경고나 간과된 단서를 찾아 우리의 대화를 반복적으로 회상했다. 태민은 시설 근처의 수질 판독에서 불일치를 언급했다. 그는 화합물 내 제한된 실험실 구역의 목적에 의문을 제기했다. 해녀, 프로젝트에 대한 그의 점점 커지는 불안감은 우리의 마지막 대화를 지배했다. 공식 사고 보고서는 단독 다이빙 중 장비 고장을 설명했지만 태민은 결코 혼자 다이빙하지 않았다. 절대로. 나는 명확성을 찾아 시설에 있는 그의 연구 보조원에게 연락했다. 젊은 남자는 우리의 짧은 대화 동안 두려워 보였고 통화를 갑자기 끝내기 전에 애매한 안심만 제공했다. 대학 동료들은 공식 설명을 받아들이고 전문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을 조언했다. 그들의 우려는 진실해 보였지만 그들의 주의는 의심스럽게 획일적으로 느껴졌다. 누군가가 내가 지원을 동원할 수 있기 전에 잠재적 동맹자들을 효과적으로 침묵시켰다. 누군가가 내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예상했다. 며칠 내에 내 아파트는 임시지휘 본부가 되었다. 나는 공공기록에서 얻은 제주도 지도와 시설 도면으로 벽을 덮었다. 연구 저널과 수질 보고서는 모든 표면에 위태로운 탑을 형성했다. 나는 남중국해 전역에 설명되지 않은 조류 번식과 해운 경로 간의 연결을 철저히 기록했다. 패턴은 이전에 연결되지 않은 데이터 포인트를 가로지르는 그림자처럼 서서히 나타났다. 그 물속에서 체계적인 무언가가 발생하고 있었다. 대학은 놀라운 단호함으로 연장 휴가 요청을 거부했다. 이전 승인에도 불구하고 내 펀딩은 갑자기 검토에 직면했다. 태민의 죽음 이후 내 정신적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소문이 퍼지면서 동료들은 멀어졌다. 조율된 압력은 나를 저지하기보다는 내 의혹을 확인했다. 누군가가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두려워했고 그것은 발견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다음 날 아침 내 직책을 사임하고 제주도로 가는 여행을 예약했다.
도착 시 섬은 나를 기만적인 아름다움으로 맞이했다. 굴러가는 푸른 언덕은 완벽한 봄 햇살 아래 수정같이 맑은 물과 만났다. 지역 시장은 공예품과 전통 음식을 구매하는 관광객들로 붐볐다. 아무도 이 그림 같은 표면 아래 숨어있는 어둠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나는 인식을 피하기 위해 처녀 이름을 사용하여 관광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소박한 게스트하우스에 체크인했다. 연로한 주인은 아침 식사 선호도 외에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 나는 3일 동안 공공해변과 하이킹 트레일에서 시설을 관찰했다. 보안 조치는 표준 양식 운영에 비해 과도해 보였다. 경비원들은 정기적인 경로를 순찰했고 카메라는 모든 접근을 모니터링했다. 배달은 2차 게이트를 통해 새벽 전에 도착했다. 직원들은 주중에 거의 시설을 떠나지 않았으며 이는 현장 숙박시설을 시사했다. 이 운영은 연구시설보다 군사시설과 더 유사하게 기능했다. 해양 역학자로서의 나의 자격증은 지역 어부들에게 접근하는 합법적인 어모를 제공했다. 그들의 풍화된 얼굴은 내가 물고기 개체수의 변화에 대해 질문하자마자 즉각적인 우려를 보였다. 많은 이들이 시설의 확장과 일치하는 지난 18개월 동안 극적인 감소를 설명했다. 일부는 시설 배출 주기 이후 비정상적인 수질 변색을 언급했다. 다른 이들은 이전에 깨끗했던 만에서 알 수 없는 물질로 인한 장비 손상을 보고했다. 그들의 생계는 설명 없이 사라지고 있었다. 한 노령의 해녀 다이버는 즉시 남편의 이름을 알아봤다. 그녀는 그의 죽음 직전에 그를 만났다고 설명했으며 시설 관리에 의해 현재 출입 금지된 전통적인 다이빙 장소에 대한 그의 관심을 언급했다. 그녀는 수중 통풍구 근처의 해안 바위에 있는 비정상적인 잔류물에 대한 그의 우려를 언급했다. 그녀의 딸이 도착하여 내 방향으로 두려운 시선을 보내며 그녀를 끌어당기자 대화는 갑자기 끝났다. 침묵의 패턴은 지역 사회 전체로 확장되었다. 나의 증가하는 의혹을 확인하려면 내부 접근이 필요했다. 방해 공작을 만드는 것이 필요해 보였지만 잠재적으로 위험했다. 섬에서의 네 번째 저녁에 예상치 못한 출처를 통해 행운이 개입했다. 한 젊은 남자가 조용한 식당에서 내 테이블에 접근하여 자신을 단순히 이동현이라고 소개했다. 그의 조심스러운 태도는 가능한 감시에 대한 인식을 시사했다. 그는 윤리적 우려로 퇴사하기 전에 시설에서 이전에 고용되었다고 주장했다. 동현은 대중에게 보이는 양식센터 아래에 복잡한 운영을 설명했다. 지하, 실험실은 특정 해양 생태계를 표적으로 할 수 있는 공격적인 조류 균주를 이용한 실험을 수용했다. 연구는 외국 어업 침범에 대한 방어 조치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 목적은 고여사의 직접적인 감독해 공격적 능력으로 전환되었다. 태미는 자신의 죽음 직전에 이 전환을 발견했다. 그의 반대는 영구적으로 침묵되었다. 정보는 남편의 암호 같은 경고와 환경적 이상과 일치했다. 나는 당국에 접근하기 전에 이러한 혐의를 입증할 문서 증거가 필요했다. 동현은 지역 전체에서 의심스러운 기업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조사 기자인 김혜진과 연락할 것을 제안했다. 보호된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 그녀의 디지털 보안 전문 지식이 중요할 수 있었다. 강력한 적대자들과 맞서는 그녀의 두려움 없는 태도가 우리를 살아있게 유지할 수 있었다. 예진과의 만남은 제주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그녀의 어수선한 아파트에서 이루어졌다. 컴퓨터 모니터는 다양한 소스에서 보안 피드와 데이터 스트림을 표시했다. 그녀는 동정보다는 실용적인 효율성으로 우리를 맞이했다. 기업 범죄를 노출시킨 그녀의 명성은 강력한 적들을 얻었고 그녀의 공개적인 움직임을 제한했다. 그녀는 내 예비 증거를 검토하고 동현의 증언을 들은 후 도움을 주기로 동의했다. 계획은 강렬한 전략 세션 동안 자연스럽게 발전했다. 예지는 보안 시스템을 점령하기 위한 디지털 방해를 만들 것이다. 동현은 이전 동료의 접근 코드를 사용하여 유지 보수 터널을 통해 나를 안내할 것이다. 나는 정기적인 유지 보수 직원으로 보이면서 관련 연구 데이터를 찾아 추출할 것이다. 예진이 중대한 합병증을 밝히기 전까지 작전은 명확해 보였다. 군사급 보안 프로토콜은 기업의 부정행위를 넘어서는 정부 개입을 시사했다.
구현은 정확한 타이밍과 설득력 있는 변장이 필요했다. 우리는 예진의 연락망을 통해 유지보수 유니폼을 획득했다. 동현은 동정적인 이전 동료로부터 현재 보안 교대를 암기했다. 나는 시설 청사진을 그 복도를 탐색하는 것이 제2의 본성이 될 때까지 공부했다. 작전은 고위 관리를 분산시킬 감독 검사 동안 예정되었다. 성공은 전적으로 준비와 타이밍에 달려 있었다. 시설로 이어지는 해안 도로는 우리가 접근하면서 뱀처럼 꼬였다. 폭우는 추가적인 엄호를 제공했지만 운전 조건을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었다. 우리의 유지 보수배는 그들의 보안 시스템에 대한 과신을 시사하는 놀라운 용이함으로 정문을 통과했다. 동현은 예진이 원격으로 감시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동안 나를 서비스 입구로 인도했다. 시설은 먹이를 기다리는 악의적인 생물처럼 폭풍우 치는 하늘에 대항하여 덩치를 키웠다. 우리가 행정구역을 탐색하는 동안 고여사가 예상치 못하게 나타났다. 그녀의 거만한 태도는 그녀가 직원들을 꾸짖으면서 잠재적 목격자들로부터 복도를 비웠다. 나는 그녀가 내 위치를 지나가기 몇 초 전에 공급 저장고로 몸을 숨겼다. 그녀의 목소리는 임상적 무관심으로 수학 일정과 시장 예측에 대해 논의하면서 문을 통해 들렸다. 성공은 투자자들에게 몇 개월 내 수백만을 의미했다. 그녀의 어조에 있는 무심한 잔인함은 동현이 설명한 모든 것을 확인했다. 서비스 복도를 탐색한 후 연구 섹션이 다가왔다. 생물학적 위험 경고가 구역 전체에 강화된 보안문을 덮고 있었다. 실험실 직원들은 모니터링 스테이션 사이에서 긴급한 목적으로 움직였다. 디지털 디스플레이에 따르면 거대한 탱크에는 다양한 해양 지역의 수질 샘플이 포함되어 있었다. 녹색이고 점성이 있는 무언가가 각 통제된 환경 내에서 맥동했다. 그 광경은 그들의 연구 방향에 대한 나의 최악의 의혹을 확인했다. 우리는 순간적인 보안 공백 동안 남편의 사무실을 찾았다. 그의 죽음 이후 그곳은 음산한 박물관, 전시품처럼 손대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다. 연구 저널은 책장을 채우고 복잡한 모델이 그의 워크스테이션을 차지했다. 우리 결혼식 날의 단일 액자 사진이 그의 책상 의자를 향해 서 있었다. 우리의 미소 짓는 얼굴을 보는 것은 내가 즉시 억누른 슬픔의 파도를 풀어냈다. 감정은 인물을 위태롭게 하고 그의 기억을 욕되게 할 것이다. 컴퓨터 시스템은 활성화 시 생체 인증을 요청했다. 동현은 이 목적을 위해 예진이 특별히 개발한 보안 오버라이드 장치를 가져왔다. 화면은 보호된 서버에 대한 관리자 접근을 허용하기 전에 반항적으로 깜빡였다. 연구 파일은 질서 있는 연속으로 나타나며 처음으로 해녀 프로젝트의 전체 범위를 보여주었다. 진실은 여러 배수로 나의 가장 어두운 의혹을 초과했다. 해녀 프로젝트는 지역 전체의 경쟁적인 어업 작업에 대한 생물학적 전쟁을 대표했다. 엔지니어링된 조류 균주는 자연 현상으로 보이면서 특정 해양 환경을 표적으로 할 수 있었다. 상업 선박을 통한 배치는 지역 경제를 황폐화시키면서 그럴듯한 부인을 보장할 것이다. 생태계 붕괴 이후 국제어업권은 고여사와 연결된 지배적 이익으로 기본 설정될 것이다. 성공적인 구현 이후 5년 이내에 수십억 원의 이익이 예상되었다. 태민은 죽기 전에 모든 것을 철저히 문서화했다. 그의 연구 로그는 그가 프로젝트 의미를 이해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경고를 보여주었다. 그의 마지막 항목은 종합적인 증거로 국제 당국에 알리는 계획을 설명했다. 마지막 문서는 직접 나에게 보내는 상세한 메시지로 그의 발견을 설명하고 처음에 자신을 연루시킨 것에 대한 후회를 표현했다. 메시지는 중간 문장에서 끝났는데 아마도 이후 그의 사고를 준비한 사람들에 의해 중단된 것으로 보였다. 파일에는 시설 관리와 정부 관리들에 대한 파괴적인 증거가 포함되어 있었다. 기밀통신은 운영 연수에 걸쳐 광범위한 부패와 환경, 범죄를 드러냈다. 그 범인은 기업 지배 구조의 최고 수준에서의 관여를 시사했다. 국제조약은 결과에 대한 무관심한 무시로 위반되었다. 보안 조치는 공공안전보다는 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했다. 현실은 나를 전문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역겹게 했다. 동현이 감시 위치를 유지하는 동안
나는 모든 것을 보안 드라이브로 전송했다. 다운로드 진행 상황은 모니터 전체의 고통스러운 느림으로 기어갔다. 과정이 완료되는 순간 인접한 복도에서 발소리가 다가왔다. 우리는 문이 열리기 몇 초 전에 드라이브를 추출했다. 젊은 연구원이 들어와 우리의 존재에 가시적으로 놀랐다. 동현은 설득력 있는 권위로 일상적인 유지 보수를 인용했다. 젊은 남자는 잠시 주저하다가 실험실 구역으로 계속 나아갔다. 시설 전체에 경보가 활성화되면서 우리의 출구 경로가 갑자기 변경되었다. 비상 프로토콜이 시작되었고 모든 직원들은 지정된 집합 지점으로 이동했다. 우리의 유지 보수 복장은 통로에서 통로로 움직이는 동안 임시 엄호를 제공했다. 보안 요원들이 복도를 뛰어다니고 부서 책임자들이 서둘러 보안 감사를 요청했다. 우리는 2차 복도로 전환하여 점점 더 깊게 시설 배관으로 이동했다. 비상구가 바깥으로 보이며 나타났다. 천둥 소리가 시설의 외벽을 두드렸다. 폭풍우는 우리의 시설 탈출 계획에 완벽한 자연적 엄호를 제공했다. 비상 패널은 추출된 데이터만큼 귀중한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을 노출시켰다. 생물학적 물질을 운반하는 튜브는 시설 하부 수준으로 내려갔다. 의심 많은 눈길이 이 새로운 통로를 향했다. 이전의 통로 지도는 이 하부 구역을 표시하지 않았다. 공식 설계는 이 확장에 대한 참조를 포함하지 않았다. 동현은 내 조사 직감이 정확하다는 이해의 신호로 내 어깨를 쥐었다. 비밀 수준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기업가적 범죄 이상을 암시했다. 우리는 정부 후원 프로그램의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우리의 발견은 국제안보 문제가 되어가고 있었다. 계단으로 내려가는 결정은 거의 생각 없이 이루어졌다. 보안이 위쪽에 집중되어 있는 동안 아래쪽 수준은 상대적으로 보호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다. 진실은 최종 확인을 요구했다. 태민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정의하기 전에 완전한 그림이 필요했다. 조사는 단순한 개인적 정의를 넘어 발전했다. 기관은 국제 위협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부 수준은 조류 양식을 위한 광대한 공간을 보여주었다. 자연광을 모방하는 산업용 조명이 알록달록한 배양 탱크를 비추었다. 기술자들은 모니터링 패널 사이를 이동하며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했다. 중앙 관제실은 고여사의 대형 사무실과 직접 연결되어 있었다. 방 가운데에 있는 크고 투명한 탱크에는 독성이 짙은 녹색 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다. 동현은 탱크 근처에서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다. 그는 과거에 그 특정 변종의 이전 버전을 보았다고 속삭였다. 이스트레이는 해양, 생태계 전체를 몇 일 만에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했다. 그의 전 멘토는 프로젝트의 첫 번째 미니 테스트 이후 이유 없이 사라졌다. 당국은 결코 그의 사라짐을 조사하지 않았다. 한 기술자가 방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근처 공급 클로지스로 후퇴했다. 우리의 존재는 곧 발견될 것이었다. 즉각적인 철수가 필요했다. 예진의 수신호가 기술자 터미널에서 깜빡였다. 그녀는 기지 외부 통신 네트워크에 접근했다. 우리의 원래 출구 경로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았다. 그녀는 긴급한 대체 계획을 제안했다. 해양조사 보트가 필요한 시설 항구에서 대기 중이었다. 동현은 부두로 이어지는 유지 보수 터널이 본관과 연결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는 보안과 연결되지 않은 서비스 엘리베이터를 통해 접근할 수 있었다. 예진은 즉시 부두 시스템에 대한 원격 접근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자료는 공해상에 있는 그녀의 협력자에게 전송될 수 있었다. 경보가 더 높은 긴급성 수준으로 변경되었다. 경비 인원이 증가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의 신원이 확인되었을 것이다. 시설은 모든 접근 지점을 봉쇄했다. 예진은 우리가 서둘러야 한다고 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더 이상 카메라 피드를 속일 수 없었다. 우리의 위치는 현지 경찰과 기업 보안 모두에게 알려질 것이다. 동현은 우리를 부두로 이어지는 낮은 터널로 인도했다. 원시적인 조명은 습한 벽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우리는 완전한 어둠에 빠질 위험을 감수하고 최소한의 빛으로 이동했다. 추적 소리가 계속해서 뒤에서 메아리쳤다. 그들은 우리의 발자취를 따라왔다. 수평 서비스 통로로의 갑작스러운
전화는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우위를 주었다. 부두 엔트리 포인트가 앞에 나타났다. 보안 키패드가 접근을 막았다. 동현은 오래된 유지 보수 코드를 시도했지만 이제는 사용할 수 없었다. 예지는 디지털 패스키를 제공하지 못했다. 서두르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동현은 절망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나는 키패드의 보호 커버를 제거하고 과부하를 일으키기 위해 회로를 조작했다. 문은 마침내 안전 프로토콜 실패로 인해 열렸다. 우리는 강풍과 차가운 빗방울이 우리 얼굴을 때리는 부두로 뛰어들었다. 조사보트는 파도 위에서 흔들거렸다. 예지는 인체공학적 조종 장치로 엔진 시스템을 원격으로 켰다. 우리는 비어있는 보트로 뛰어올랐다. 동현은 계류줄을 풀면서 구명조끼를 내게 던졌다. 보안팀이 부두에 도착했을 때 거친 바다가 우리와 그들 사이에 놓여 있었다. 그들의 외침은 천둥소리와 파도소리에 가려졌다. 동현은 우리의 필사적인 탈출이 집중수색을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여사의 영향력은 해안경비대와 지역 해양경찰까지 뻗어 있었다. 우리는 데이터를 안전한 기관에 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위험에 처할 것이다. 예지는 모바일 링크를 통해 접속했다. 그녀의 국제 연락망은 보다 안전한 위치로 우리를 안내할 수 있었다. 그녀의 조직은 의심스러운 기업 활동에 관한 세계적인 노출 네트워크를 운영했다. 우리의 발견은 그들의 조사 자원을 정당화할 것이다. 데이터는 고여사와 그녀의 정부 공모자들에게 알리는 명령을 내리기에 충분했다. 무선통신은 갑자기 방해를 받았다. 기업 보안 보트가 눈에 보이게 되었다. 그들은 우리의 위치로 직접 향하고 있었다. 동현은 불길한 금속 소리를 지적했다. 우리 보트의 선체 아래에서 울리는 소나 펄스. 회사는 군사 등급 드론 기술을 배치하고 있었다. 드론은 우리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었다. 예지는 고급 신호방해 장치를 작동시켰다. 일시적인 디지털 우위를 점하는 것은 우리에게 몇 분을 벌어주었다. 동현은 가까운 섬 쪽으로 코스를 수정했다. 가파른 해안선과 얕은 산호초가 큰 추격선의 접근을 방해할 것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위치로 데이터를 업로드하려고 시도했다. 연결은 끊기고 불안정했다. 보안보트는 거리를 줄이고 있었다. 우리의 작은 조사선은 그들의 고속 선체와 경쟁할 수 없었다. 동현은 내게 개인적인 부표를 건넸다. 그는 내가 안전하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그들의 주의를 돌릴 계획이었다. 그의 자기 희생적인 제안은 태민의 마지막 메시지의 중요성을 반영했다. 우리는 모두 이것이 우리 자신보다 더 큰 것임을 알았다. 드론이 우리 아래에서 다시 울렸다. 지금은 더 가깝고 더 위협적이었다. 기업 보트가 더 많은 인원을 배치하고 있었다. 동현은 파도 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했다. 내 마지막 희망은 예진의 손에 달려 있었다. 위협적인 물가에서 진실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싸움은 불가능해 보였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번개가 바다를 순간적으로 밝혔다. 수평선에 세 번째 선박이 나타났다. 예진의 얼굴은 인식의 표시로 밝아졌다. 그녀의 국제 연락망이 도착했다. 활동가 그룹은 감시 기록과 완전한 법적 증언을 확보했다. 예진의 휴대용 장치가 마침내 연결 신호를 비프음으로 알렸다. 우리는 추적자를 쫓는 동안 우리의 파일을 업로드하기 시작했다. 드론이 갑자기 표면으로 올라왔다. 기계적인 촉수가 우리 보트의 선체에 부착되려고 했다. 동현은 주방 도구를 즉석 무기로 사용하여 장치를 물리쳤다. 금속 껍데기가 물속으로 다시 가라앉았다. 다른 기계가 반대쪽에서 나타났다.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적대적인 기술에 포위되고 있었다. 예진의 국제 동료들이 마침내 도달했다. 그들의 선박은 우리의 추적자들을 가로막았다. 그들의 명백한 미디어 인증은 방해가 되는 드론들에게 일시적인 주저함을 강요했다. 우리는 안전선박으로 이동했고 증거는 전 세계 뉴스기관과 규제기관에 전송되었다. 진실은 스스로 자유롭게 되었다. 다음 몇 주 동안 사건들이 신속하게 전개되었다. 국제기관들이 시설을 습격했고 훨씬 더 넓은 음모가 드러났다. 고여사는 체포되었고 그녀의 정부와 군사 공모자들도 체포되었다. 기업 제국은 무너졌고 주가는 폭락했다. 의욕적인 변호사들과 정의에 굶주린 검사들이 사건을 맡았다.
나는 태민의 연구가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 검증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최종 경고는 수천만 사람들의 생계를 구했다. 생태계 붕괴는 막았고 자연 피해는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다. 국제법정은 범죄자들에게 수십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 돈은 피해 어촌을 재건하고 바다를 정화하는 데 사용되었다. 동현은 자신의 과거 실수를 만회하며 환경보건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예지는 공로를 인정받아 국제 저널리즘상을 수상했다. 나는 태민의 진정한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연구재단을 설립했다. 우리는 해양 안보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어두운 날들이 있었다. 고통과 상실감이 나를 괴롭혔다. 그러나 남편의 연구를 완성하고 그의 정의를 확보함으로써 내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다. 폭풍은 지나갔고 바다는 다시 잔잔해졌다. 가끔 나는 제주 해안에서 일몰을 바라보며 우리가 지켜낸 바다의 아름다움을 음미한다. 당신은 진실을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갈 것인가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을 위험에 빠뜨릴 것인가요?